영국 왕실을 취재해온 기자라면 누구나 한 가지 공통된 감각을 갖게 된다. 왕실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철저히 보호되고 통제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늘 예측할 수 없는 긴장과 위협이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공식 행사와 비공식 동선을 따라다니며 확인한 것은 왕실 구성원, 특히 왕위 계승 서열 상위에 있는 인물일수록 그 삶은 결코 안전한 상징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번에 전해진 소식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단기간, 그것도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3차례의 위협적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나 사소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의문을 남긴다. 왕실 소식에 익숙한 독자라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 정도의 빈도와 밀도로 보고되는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현재 영국 사회에서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무게는 개인을 넘어 제도 전체로 확장된다. 사건의 첫 단서는 평범한 하루로 시작되었다. 공식 일정이 예정된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동이 이루어졌고 외부에 공개된 정보 역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왕실 보안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정상 범주를 벗어난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실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사건들이 결코 단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위협은 흔히 시험의 성격을 띈다. 상대의 반응 속도, 보안 체계의 빈틈, 그리고 대응 방식까지 모두 관찰 대상이 된다. 실제로 과거 여러 왕실 관련 사건을 되짚어보면 초기 징후는 대개 작고 모호한 형태로 나타났다가 점차 명확한 패턴을 드러냈다. 이번 주에 보고된 첫 번째 사건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외부에서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단순한 돌발 상황처럼 보였지만 왕실 보안팀은 즉각적으로 이를 기록하고 분석 대상에 올렸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접한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순간부터 이미 상황은 달라졌다고 한다. 이는 곧 추가적인 위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응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건 자체보다도 그에 대한 반응이다. 왕실은 전통적으로 침묵을 전략으로 삼아왔다. 모든 사실을 즉각 공개하기보다는 사안의 성격과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한적으로 알리는 방식을 택한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실제 위협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의 이면이 유난히 무거웠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 반복되자 왕실 내부에서도 단순한 보안 문제를 넘어 보다 구조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현대 왕실이 직면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취재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분명했다.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지만 표정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특히 이동 경로와 일정 관리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다. 제1장은 그래서 사건의 시작에 집중한다. 아직 모든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시점, 그러나 이미 평온함이 깨지고 불안의 조짐이 나타난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다. 왕실 관련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보성이 아니라 맥락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후 장들에서 더욱 깊이 다루어질 것이다. 지금 독자가 마주하고 있는 이 첫 장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표면적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한 연속적인 위협 사건의 서두에 불과하지만 그 이면에는 영국 왕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위험과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들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은 이후의 장들에서 하나씩 연결되며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될 것이다. 제1장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첫 번째 신호 이후 어떤 변화가 감지되었는지, 그리고 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평가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징후가 포착된 이후 왕실의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일상의 리듬이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었다. 왕실 보안 체계는 본질적으로 가시적 변화 없이 위험을 흡수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는 공포를 최소화하고 왕실의 안정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오랜 전략이다. 그러나 그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이 완전히 정리되기도 전에 발생했다. 시간 간격이 짧았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보안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속성은 우발적 사건보다는 의도를 가진 움직임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왕실을 장기간 취재해온 기자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 시점이 바로 사건이 패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위협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이 첫 번째와 미묘하게 달랐다는 사실이다. 이는 보안을 시험하는 방식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왕실 관련 사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된 바 있다. 초기에는 경계선을 건드리는 수준에 머물다가 점차 반응의 한계를 확인하려는 시도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왕실 내부의 대응은 더욱 조용하고 정교해졌다. 일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이동 동선은 세분화되었고 동행 인원과 차량 배치 역시 재조정되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실제로는 다층적인 보안 장치가 추가된 상태였다. 이는 왕실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다. 기자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실 보안의 핵심은 완벽한 차단이 아니라 위험의 관리라는 점이다. 모든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위험이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동시에 왕실의 공적 역할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 사건 이후에도 공식 일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철학을 반영한다. 그러나 연속된 사건은 필연적으로 내부의 질문을 증폭시켰다.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반복되는가?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대응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보안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었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계획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었다. 두 번째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특징은 정보의 흐름이었다. 이전보다 훨씬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실이 공유되었고 외부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극도로 절제되었다. 이는 불필요한 추측과 과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상황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왕실 보도에서 정보의 양이 줄어들 때 그 이면에는 대개 복잡한 판단과 계산이 존재한다. 취재 현장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첫 번째 사건 직후에는 조심스러운 경계심이 감돌았다면 두 번째 사건 이후에는 보다 구조적인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돌발 상황이 아니라 연속성을 지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기자들 역시 질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제2장은 그래서 전환점의 성격을 띈다. 사건이 더 이상 고립된 우연으로 해석되지 않고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 단계에서 왕실은 외부에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비는 이후 벌어질 상황을 예견하는 듯 더욱 치밀해지고 있었다. 이 장의 끝에서 독자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두 번째 사건이 단순한 반복이었다면 왜 이렇게 많은 변화가 필요했을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경고에 불과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질문들은 다음 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제3장에서는 연속된 위협이 어떻게 위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연속된 두 번의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이것을 가능성의 영역에만 둘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언어가 달라지고 있었다. 초기에는 비정상적 상황 혹은 주의가 필요한 사례로 불리던 것이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보다 무거운 표현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세 번째 사건이었다. 시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앞선 두 사건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상황이 우연이나 모방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안 기록과 현장 보고를 종합해보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읽혔다. 그 순간부터 왕실 보안 체계는 관찰과 관리의 단계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로서 주목한 것은 이 시점에서 내부 의사결정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왕실 관련 사안은 여러 단계의 검토와 조율을 거친 뒤에야 방향이 정해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외적일 만큼 신속한 판단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히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앞선 두 사건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와 맥락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건 이후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정보의 분류 방식이었다. 일부 사안은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공유되었고 그 범위는 이전보다 훨씬 좁아졌다. 이는 내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왕실 보도에서 정보가 급격히 응축될 때 그것은 대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공식 일정의 유지 여부였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 연출되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정이 재검토 대상이 되었다. 이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일정이 지닌 위험 요소를 다시 계산하고 조정하는 절차였다. 이러한 방식은 왕실이 오랜 세월 축적해온 위기 대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침묵 속에서 구조를 바꾸고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이미지를 유지한다. 취재진 사이에서도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조심스러운 추측과 확인 요청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개인을 겨냥한 위협인지 아니면 상징을 향한 도전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의 경우 대응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후자의 경우 그 파장은 왕실 전체와 사회적 신뢰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특징은 왕실 내부의 심리적 변화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각성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위험 시나리오가 현실의 문제로 전환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응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판단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제3장은 그래서 위기의 실체화를 다룬다. 더 이상 가능성이나 경고가 아닌 실제로 관리해야 할 위기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 단계에서 왕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얼마나 공개할 것인가, 어디까지 조용히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한 가지다. 세 번째 사건은 연속된 흐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건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으로 이동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위기가 왕실 내부 구조와 보안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다. 세 번째 사건 이후 왕실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다. 겉으로 보기에 변화는 여전히 미묘했지만 내부 구조에서는 분명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왕실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점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재설계에 가까웠다. 이미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시 그려보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보안 체계의 중심부였다. 기존의 규칙과 절차가 무효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기존 체계가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현재의 위협 환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은 조용히, 그러나 매우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왕실 보안의 특징은 언제나 그렇듯 외부에 드러나는 변화보다 내부에서의 검토와 조정이 훨씬 크다는 점에 있다. 이 단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상의 재정의였다. 왕실 구성원의 일상은 철저히 계획되고 통제되지만 그 안에도 관성과 반복이 존재한다. 위기는 바로 그 반복 속에서 틈을 찾는다. 세 번째 사건 이후, 이전에는 문제없이 유지되던 일정과 동선, 관행들이 다시 분석 대상에 올랐다. 왜 이 경로가 선택되었는지, 왜 이 시간대가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왕실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논의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기술의 발전, 사회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정보 확산 속도의 가속화가 기존의 보안 개념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이는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왕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도 연결된다. 취재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이러한 변화가 결코 공포나 혼란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매우 차분하고 체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위기를 위기로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였다. 이는 오랜 세월 위기와 공존해온 조직만이 보여줄 수 있는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의사소통의 방식이었다. 외부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 모호한 표현이나 완곡한 전달보다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판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강화되었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의 명확화를 의미했다. 제4장은 그래서 구조의 변화를 중심에 둔다.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촉발한 내부의 재정렬과 사고의 전환을 기록하는 장이다. 세 번째 사건 이후 왕실이 선택한 길은 단순히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었다. 무엇이 유지되어야 하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 장의 말미에서 드러나는 것은 위기가 항상 파괴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위기가 기존의 틀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더 단단한 구조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왕실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후 전개될 상황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내부 변화가 외부 세계, 즉 언론과 대중에게 어떤 방식으로 감지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던 대응이 어떻게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확장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다.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변화는 결국 외부의 시선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왕실은 오랜 세월 보이지 않는 조정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해왔지만 현대 사회에서 완전한 비가시성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정보의 속도와 밀도가 높아질수록 작은 변화조차도 해석과 추측의 대상이 된다. 제4장에서 언급한 구조적 재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과 대중의 감각에 포착되기 시작했다. 처음 감지된 것은 미묘한 어조의 변화였다. 공식 브리핑의 문장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사용되는 표현과 강조점이 이전과는 달랐다. 왕실 보도에 익숙한 기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놓치지 않는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전략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 일부 언론은 보안 강화라는 익숙한 틀을 넘어 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왕실이 이러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차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 것도 아니었다. 대신 왕실은 일정의 지속성과 공적 역할의 수행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말보다 행동으로 안정성을 보여주려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선택은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언론 보도의 흐름 역시 변화했다. 초기에는 단발성 사건으로 다루어지던 내용이 점차 연속성과 맥락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과거 사례와의 비교, 보안 환경의 변화, 그리고 왕실이 처한 현대적 도전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해석과 추측도 등장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왕실을 둘러싼 환경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제5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중의 반응이 단순한 호기심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왕실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안정과 연속성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그 안전에 대한 우려는 곧 제도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왕실은 여전히 안전한가? 라는 질문은 왕실은 현재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라는 보다 큰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이 시점에서 왕실은 매우 섬세한 균형을 요구받았다. 지나친 침묵은 불안과 추측을 키울 수 있고 과도한 설명은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킬 위험이 있다. 선택된 전략은 제한된 정보와 일관된 행동을 통해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단기적인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취재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복합적이었다. 한편으로는 긴장과 우려가 존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실이 보여주는 절제된 대응에 대한 신뢰 역시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동정이나 관심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제도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이미지와 경험에서 비롯된 반응이었다. 제5장은 그래서 외부의 시선을 다룬다. 내부에서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실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위기는 더 이상 내부의 문제로만 남아있지 않았다. 언론과 대중의 해석을 거치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이 장의 끝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위기의 관리가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내부 대응과 외부 인식이 맞물리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왕실 내부의 인물들이 어떤 심리적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담이 향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외부의 시선이 본격적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왕실 내부의 분위기 역시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했다. 제도와 구조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사람의 문제로 시선이 이동한 것이다. 왕실은 하나의 상징적 기관이지만 동시에 실제 감정과 판단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에서 다루어진 사회적 관심은 필연적으로 그 개인들에게 심리적 정치적 부담으로 전이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책임의 무게였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판단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 아래 놓이게 되었다. 모든 결정은 기록되었고 모든 선택은 잠재적 결과를 동반했다. 이는 공포라기보다는 긴장에 가까운 상태였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두가 평소보다 한 박자 느리게, 그러나 훨씬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심리적 부담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왕실 구성원 각자의 행동과 표정, 심지어는 침묵까지도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과 대중은 이전보다 세밀하게 움직임을 관찰했고 작은 변화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내부의 피로도를 높였다. 아무리 경험 많은 조직이라 해도 지속적인 관찰과 해석 속에서는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맥락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왕실은 직접적인 정치 행위에 개입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안전 문제는 곧 국가의 안정, 제도의 신뢰와 연결된다.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왕실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오갔다. 이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취재 과정에서 흥미롭게 드러난 점은 이러한 부담 속에서도 일상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일정의 지속, 공적 역할의 수행, 그리고 평온한 외형은 단순한 관성이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었다. 이는 외부를 향한 메시지이자 내부를 다잡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흔들리지 않는 일상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안정의 신호가 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각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압박이 존재했다. 모든 이동, 모든 만남, 모든 결정이 이전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단계에서 왕실 내부는 단순히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는 물리적 안전을 넘어 심리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였다. 제6장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담을 조명한다. 사건의 연속성과 사회적 관심 속에서 왕실 내부 인물들이 어떤 긴장과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는지를 다룬다. 위기는 구조와 제도를 시험하는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한다. 그리고 그 시험은 종종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고 조용하게 진행된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드러나는 것은 상황이 단순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수렴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긴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긴장은 무질서가 아니라 방향성을 띠기 시작했다.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보다 명확해진 것이다. 다음 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남긴 의미와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다루게 된다. 위기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왕실의 미래를 어떻게 다시 그려놓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될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을 때 왕실 내부에서는 조용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시작되지만 끝은 대개 소리 없이 찾아온다.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이 보고되지 않고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조직은 질문을 바꾼다. 무엇이 일어났는가에서 무엇이 남았는가로의 전환이다. 이번 사안이 남긴 가장 분명한 흔적은 왕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다. 이전까지 왕실은 전통과 연속성의 관점에서 안전을 관리해왔다면 이제는 변화와 적응이라는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가치가 부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가치들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것이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경험은 보안 체계뿐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판단의 속도와 책임의 분배, 정보 공유의 범위와 방식이 재정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즉각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왕실의 운영 방식에 깊이 스며들게 될 것이다. 왕실은 늘 위기를 통해 진화해왔고 이번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대중과 왕실 사이의 관계에 남긴 여운이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된 관심과 우려는 왕실이 여전히 사회적 감정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동시에 이는 왕실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현실의 위험과 함께 존재하는 제도라는 인식도 강화시켰다. 안정은 당연한 전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공유된 것이다. 왕실 내부 인물들에게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경험은 이후의 선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제7장은 그래서 정리와 여운을 다룬다. 극적인 결말이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하나의 경험이 남긴 변화의 방향을 조용히 짚어본다. 이 이야기는 특정 사건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현대 왕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위험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왕실 관련 보도의 본질이다. 자극적인 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흐름이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유지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 역시 그렇게 기억될 것이다. 소문과 추측이 지나간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로써 7개의 장으로 구성된 분석은 마무리된다. 하나의 제목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왕실이라는 제도가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위기와 공존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앞으로의 시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참고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